안녕하세요. 가치경제 이야기의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멋진 곳으로 바꾸려면 먼저 경제를 바꿔야 한다. 7번째 영상입니다. 소제목은 공정한 자유시장 경제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세상을 멋진 곳으로 바꾸려면 먼저 경제를 바꿔야 한다 시리즈의 종합판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리된 결론이 지금의 보수 진영이 좋아하는 용어와 진보 진영이 좋아하는 용어가 섞여 있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먼저 보수 진영에서 좋아하는 용어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이 좋아하는 용어는 공정성입니다. 이 두 문구를 일부러 섞어서 결론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경제의 체계를 생각하다 보니 우연히 두 종류의 문구를 함께 사용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진영을 선호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제 자신이 이들 중에서 어느 하나에 가깝다고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제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중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혁신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저는 보수도 틀리고 진보도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들 두 진영이 각각 왜 틀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수와 진보는 정치적인 입장 차이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입장 차이에 의해서 나누어집니다. 보수는 성장을 우선시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고요.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법인세 완화와 인하와 규제 완화를 주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보는 분배를 우선시하다 보니 기업 경영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고 법인세를 올려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키려고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려다 보니 보수와 진보의 이야기도 꺼내게 되었는데요. 각 진영의 주장이 어떻게 모순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수의 주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수에서는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데요. 시장 경제는 매우 이상적인 경제임은 분명합니다. 생산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기도 하고 가격이 합리적으로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구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규제마저 없다면 인위적인 간섭이 없기 때문에 이상적인 모습으로 경제의 순환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유시장 경제의 취지는 이상적인 경제의 순환인데요. 이상적인 경제의 순환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 잘 생산되는 것과 이것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되어서 경제의 순환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경제의 순환이 지속될 수 없고 언젠가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자유시장 경제라는 좋은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데요.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라는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서로 간의 출발점이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누군가가 이미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유시장 경제의 취지가 살아나지 않게 됩니다. 자본에서의 유리한 고지가 더 많은 자본을 끌어오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금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점점 늘어나는 통화를 계속 끌어모으기 때문에 이 덕분에 올라간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으로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특정인에게로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금융자산으로 실물 경제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구매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총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총 통화 중에서 자신이 보유한 통화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규제를 통해서 대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기에 불리한 조건을 갖도록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규제의 조건을 정하기도 어렵고 경제 현실을 반영해서 매번 개정하는 것도 어려우며 실제로 적용하려면 예상치 못한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규제를 통해서 서로 다른 출발점을 맞추기보다는 출발점이 다르더라도 어느 한쪽이 유리하지 않도록 만들면 되며 그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것은 금융자산으로 실물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과 부동산 시장과 실물 경제와의 연동을 끊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되면 금융자산에 의한 부의 집중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먼저 주식은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지분이고 이것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투자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경영권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를 위한 주식시장이 사라지게 되지만 특정 기업이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권의 지분을 매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주식회사와는 조금은 다른 형태의 기업 경영이 요구될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땅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안 되고 건물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었는데요. 부동산의 거래는 건물의 거래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을 굳이 실물 경제에서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게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땅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누구나 땅을 허가를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사용 기간 동안 사용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를 가치 산정을 통해서 정하면 되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보면 자유시장 경제가 이상적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금융자본에 의한 부의 집중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식은 경영권의 거래만 허용하고 땅은 누구나 임대를 해서 사용하며 그 기간 동안 땅의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건물은 시장 경제에서 사고 파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시장 경제가 왜곡 없이 잘 돌아가려면 거래에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원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시장 경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가 되려면 재화나 서비스의 원가가 공개되어야 하고 여기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급이 부족해져서 원가보다 비싸더라도 소비자가 필요하다면 구매로 연결될 것이고 공급이 충분해서 원가보다 싸더라도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가 되려면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의 취지에 맞게 규제의 철폐도 필요한데요. 건전한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모든 규제를 푸는 것이 경제의 왜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활동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도 폐지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법인세를 부과할 조세의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거두어야 운영이 되는데요. 법인세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하면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세 정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상적인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상적인 경제의 관점을 정리해보면 합리적인 시장의 거래를 위해서 가격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땅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고 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지불해서 사용해야 하며
건물은 실물 거래는 가능합니다. 주식은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거래만 가능하고 투자 시장으로서의 주식시장은 사라져야 합니다. 즉 자유시장 경제라는 말은 정말로 좋은 취지이지만 이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규제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이라는 것을 더해서 이치에 맞고 공정한 거래가 아무런 규제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문구로 정리해 보면 공정한 자유시장 경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 조건이 붙지 않는 자유시장 경제는 결코 자유시장 경제가 될 수 없으며 공정한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야지만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문제는 자본주의에서는 이러한 공정한 자유시장 경제를 구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분배 위주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 경영의 규제와 법인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부의 편중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다 함께 잘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법인세를 높게 책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며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말로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길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보다 이러한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고 하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보다 고르게 잘 살게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며 부자들의 재산이 줄어들게 될까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부익부 빈익빈의 원인은 규제가 부족하고 법인세가 낮아서가 아니라 복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법인세를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며 복지를 더 늘리는 것이 도움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근본 원인은 기업 활동보다는 금융자산을 통한 부의 증식 때문입니다. 법인세를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며 경제의 왜곡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복지 재원을 끌어모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복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것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에 의한 부의 집중 말고도 건전한 기업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부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법인세나 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에서 투명한 원가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나 소비자는 불리한 경기에 나서는 선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마다 소비자들은 매번 손해를 보게 되고 이런 현상이 평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면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는 점점 가난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다 함께 고르게 잘 사는 것을 추구하려면 기업의 규제나 법인세 증세 그리고 복지 확대보다는 공정성이 확보되는 경제가 우선입니다. 그 공정성은 금융자산의 팽창에 의한 부의 이동을 막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업의 활동을 촉진시키려면 규제나 근거 없는 세금의 부과를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멋진 곳으로 바꾸려면 먼저 경제를 바꾸어야 하는데 그것은 공정한 시장, 자유시장 경제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이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을 빼놓았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가치를 공정하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즉 사회에 유익한 가치를 많이 만들어낸다면 그에 맞게 부가 쌓여야 하고요. 반대로 적은 것만을 만들어낸다면 적게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경제의 공정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이 결국 공정한 자유시장 경제라는 말로 정리되는데요.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이것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즉 자유시장 경제를 구축하는 것까지는 될 수 있지만 여기에 공정성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세나 규제나 복지 확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본주의에서는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만들어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가를 공개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에서 가치를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치를 분별할 수 있다면 임금 협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치만큼 임금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매번 임금을 올려달라고 다투는 것입니다. 가치를 분별할 수 있다면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짜리인지 스스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화폐 자체가 가치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가치를 표현하려고 하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금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출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것을 먼저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통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여기에 대출을 통해서 늘어나는 통화마저 더해집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통화 체계 덕분에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거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실물 경제와 끊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자본주의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가치를 분별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공정한 가치 지급도 되지 않습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원가를 공개하려고 해도 그 가치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경제로 바꾸려면 공정한 자유시장 경제라고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본주의에서는 이것을 구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인세나 규제 강화 혹은 복지 정책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당연히 자유시장 경제가 될 수 없습니다. 공정한 자유시장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치 분별과 그에 맞는 인정,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식과 땅의 투자 금지, 그리고 시장경제 거래에서의 공정성을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 공개입니다. 여기에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거래 시 서로 간에 이윤을 붙이지 않으며 이자를 통한 경제의 왜곡을 방지하려면 대출도 없애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동안 올린 여러 영상에서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습니다.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조세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고 복지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자본주의에서 실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경제 정책에 대한 보수 입장과 진보 입장을 모두 이해하지만 그것의 취지를 살리는 방법은 어떠한 정책을 펴더라도 모두 불가능합니다. 자본주의가 가진 한계 때문입니다. 공정한 자유시장 경제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결국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경제 체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그것이 바로 가치주의 경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멋진 곳으로 바꾸려면 먼저 경제를 바꾸어야 한다의 내용을 총정리하다 보니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오늘만 영상이 올라가고요. 다음 주부터는 가치 산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